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기업에 대한 다른 시각의 접근, 또 기업의 역사, 이슈를 깊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GS그룹이 국내 1위 보틀리늄 톡신 기업 휴젤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과 절차, 앞으로의 전망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우리가 그냥 관련해서는 보톡스 하는데요. 네. 보톡스 원래 상품 이름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메디톡스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1위 기업을 우리가 휴젤이라고 합니다. 휴젤은 어떤 기업인지 소개 먼저 해주십시오. 네, 워낙 그 수익률이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러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보톡스라는 게 메디톡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2015년도에 메디톡스가 그 국내 제약사와 소송 분쟁이 붙으면서 주춤한 사이에 휴젤이 지금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세워졌고요. 창업자는 세 사람이었는데 원래 서울대 생물분자공학과 출신이었던 문경업 박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미용 쪽에는 그 당시에 동양성형외과, 현재 BK성형외과 원장이었던 홍성복 신용 원장이 세 사람이 그 공동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2006년도에 임상시험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그 국내 식약처의 판매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2015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기업이 2017년도에 그 미국의 베인 캐피탈의 회사를 매각했는데, 이 당시에 공동 창업자였던 문경엽 박사와 그 홍성범 이 원장과 사실은 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매각가가 1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두 분이 받은 돈이 한 3천억이 안 된 돈이었어요. 예. 굉장히 아까운 회사였죠. 왜냐하면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메디톡스와 정건당이 붙으면서 그 특허 분쟁이 붙으면서 네. 그 시장을 휴젤이 마켓쉐어 국내 1위를 하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상황에서 너무 헐값에 사실은 베인앤캐피탈에게 넘어갔고, 이 베인앤캐피탈이 이번에 1조 7천억의 GS 컨소시엄에 매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천억도 큰 돈이죠. 그러나 현재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상황을 잘 보면 네. 가장 많은 돈을 번 곳은 베인앤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PEF가 그걸 잘하는 거죠. 네. 베인캐피탈이나 사실 큰 돈을 낸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비싸게 파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조단위의 수익들을 내니까요.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딴 얘기고, 우리는 이제 휴젤과 GS를 보는데, GS가 휴젤을 인수하게 됐어. 어떻게 보면 별로 업황상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 네, 배경은 그렇습니다. 뭘까요?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신세계백화점이었죠. 네. 몇 달 전만까지만 해도 신세계백화점의 정유경 사장이 굉장히 의지를 발휘하면서 신세계백화점이 인수를 적극 추진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G마켓, 이베이가 신세계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네. 사실은 이게 좀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여러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추진업체였던 그 베인앤캐피탈이 이제 매각 주관사가 BOA 메릴린치였는데, 그때부터 SK그룹하고 GS그룹의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혹자는 이제 SK그룹이 바이오 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SK그룹에 오히려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GS그룹의 컨소시엄이 지금 이번 휴젤을 인수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GS그룹은 독자 인수가 아니고요. 세계 국가, 국내에는 GS와 인베스트먼트가 컨소시엄, 그리고 중심에는 그 싱가포르 펀드인 CBC 그룹 펀드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중동의 북 펀드인 무바달라, 세 컨소시엄이 전체 휴젤 지분 47%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GS그룹 인수에는 저는 허태수 회장의 의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허창수 회장의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인데 허태수 회장이 GS그룹의 새 수장이 되면서 GS그룹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GS그룹은 무거운 그룹이었죠. 그리고 GS그룹의 인수 역사를 보더라도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인수에 다 실패했던 1조 이상의 인수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허태수 회장이 지시가 없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고 허태수 회장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그 오촌 조카인 허송 GS 리테일, GS 미래사업팀 전무가 아마 주도적으로 이번 인수를 주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수가 끝난 건가요? 남은 과정이 있나요? 그거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GS가 단독으로 인수한 게 아니라 GS가 인수한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아까 CBC 그룹 또 네. 중동의 국펀드 이런 게 좀 맞물려 있어서 확실한 경영권을 GS가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역시 우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번 인수 과정을 보면 네. 현재 휴젤의 최대 주주는 LIDAC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이죠. 거기에 최대 주주 변경을 주식 양수 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세 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네. GS와 IMM 인베스트가 공동으로 해외에 SPC를 먼저 설립을 합니다. 네. 하고 나서 여기에 각각 US 달러로 1억 5천만 달러씩을 3억 달러를 총 투자를 해요. 해서 이 돈으로 휴젤의 해외 법인 지분 27%를 우선 인수를 합니다. 이게 취득을 하고 나서 인수 후에 경영은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데 GS도 이사회 멤버로 우선 참여하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아마 GS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의 10%밖에 현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그 주도권을 준 게 CBC 그룹 이쪽이에요? 가장? 네. 네. 현재는 그런데 네네. 지금 일각에서는 네네. GS 그룹이 네. CDC 그룹으로부터 휴재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권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GS가 중심이 되는 것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네. 사실 GS 그룹이 바이오 산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사실은 바이오 이쪽 사업에 대해서 화학적 결합을 과연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더 큰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10%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요. 네. 결국 이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작업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톡스 관련된 게 보툴리눔 톡신이 항상 그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랑 한번 꽤 오래 싸움을 하다 정리가 됐는데 네. 또 휴재라고도 뭐 조심스럽지만 또 그런 소송이나 송사가 붙을 가능성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웅제약하고 오랫동안 싸웠죠. 그러니까요. 2015년도부터 6년, 작년에 마무리가 네. 되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자마자 메디톡스가 또 공격적으로 지금 미국의 소송 전문 그 로펌 긴 엠마누엘을 일단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선임을 두고 그 다음은 휴젤이 타겟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결론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식약처가 저는 약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보툴리눔톡스에 대한 균주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미국은 관리제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엘르간이 1989년도에 저걸 만들고 나서 네. 타입 A 홀에서 개발했다고는 균주의 어떤 오리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미국은 관리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발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허가가 아니고 그 어떤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국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획득 경위 없이 균주가 발견된 물건이나 위치만 기재해도 승인해주는 등록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분쟁이 심심치하게 자라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휴젤도 문경엽 대표가 폐기 처분을 한 음식물 등에서 A형 균주를 분리해서 추출을 했다라고 지금 등록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거에 대해서 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은 의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 하나가 국내의 균주 등록 제도에 허점이 많다.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향후에도 이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보톡스 시장 규모도 표를 가져오셨네요. 그걸 좀 보면서 휴젤의 실적까지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원래 보톡스 시장은 국내만 유일하게 네. 금색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전 세계 금속 시장은 구글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보톡스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엘레간이 약 75%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에서. 근데 국내 시장만 유일하게 저 휴젤과 메디톡스 그 외에 뭐 그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대웅제약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국내만 유일하게 엘레간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메디톡스가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웅제약하고 소종의 입찰에서 네. 휴젤이 빠르게 마켓을 잠식하면서 현재는 휴젤의 전체 시장의 약 45% 가까이를 45% 정도를 휴젤이 잠식하고 있고 나머지를 메톡스와 그 외에 약 전체가 7군데 정도 되는데 7군데에서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실적을 보면 실제 그 휴젤의 실적은 저 국내 시장의 마켓쉐어보다 더 잠재적인 시장은 중국 시장이죠. 네, 중국 시장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번 1조 7천억 값어치에 가장 큰 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메디톡스가 강자였는데 말씀하신 다른 업체하고의 소송도 있었고 내부적인 좀 노이즈도 있었고 이러면서 휴젤은 또 중국 시장을 열었고 그렇습니다.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러면 이제 GS그룹이 휴젤을 인수했다는 게 뭐냐? 휴젤 인수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의료 바이오 산업 쪽에 조금 더 큰 빅픽처가 있는 거냐? 긍정적 성과를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하면서 낼 수 있을 것이냐?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GS그룹의 가장 최근 행보를 보면 네. 최근 행보, 작년부터 행보를 보면 그 허태수 회장 체제로 전환하기 전 행보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인디바이오 조성 펀드를 먼저 투자를 합니다. 바이오 시장에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LSK 인베스트먼트에서 조성한 펀드를 투자를 해서 바이오 시장에 한 번 더 나가고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 현황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컨소시엄 형태로 휴젤 지분을 인수한 거라서 GS그룹의 바이오 시장,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GS그룹 그러면 가장 큰 동력 사업은 GS건설, GS칼텍스 그리고 GS리테일, 그러니까 건설, 유통 그리고 석유화학 이 세 가지였는데 그리고 에너지가 좀 있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허태수 회장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휴젤 바이오 인수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GS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의료 쪽에 관심이 꽤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단순히 휴젤만 인수한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펼쳐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는 휴젤은 이제 인수 얘기로 기대감으로 이제 쭉 오르죠. 근데 이제 기대가 뭐 현실화됐으니까 주가가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2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2천 원인데 그러면 이제 합병 이후에는 휴젤을 봐야 됩니까? GS를 봐야 됩니까? 네. 우선 두 가지를 다를 볼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휴젤의 주가 전망에서 가장 핵심은 중국 마켓이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마켓이 이번에 열렸기 때문에 판매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마켓 전체 보톡스 시장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휴젤의 작년 매출이 2,100억이었거든요. 2,100억에 영업이익이 780억, 영업이익률이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6%, 2분기 영업이익도 4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 미용 시장이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포텐셜만 가지고는 주가를 떠받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인수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GS와의 시너지는 아직도 긍정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GS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시장은 중국의 매출 현황이 얼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 6천억이라는 이 시장에서 휴젤이 얼만큼 마켓쉐어를 가져가느냐가 현재는 가장 관전 포인트고 GS그룹과의 시너지는 아까 펀드로 구성되었던 것 중에서 GS그룹이 바이오 쪽에 한두 개를 더 M&A 했을 때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네. 어떤 조두부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GS그룹의 휴젤 인수와 관련된 배경들 앞으로의 전망 살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